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CPI 대기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가 올 들어서 최장기간 이어오던 랠리를 멈췄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간밤에는 0.2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9거래일째 이렇게 결국에 상승 랠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0.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간밤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고요. 나아가서 밈주식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나왔던 경제지표 자체는 시장의 경계감을 다시 키우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뉴욕 연은에서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치와 5년치 모두 이전치보다 높게 상승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체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의 제퍼슨 부의장이 제약적 정책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상당히 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던 것도 시장의 상승 동력을 잃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PPI와 CPI 차례로 받아보게 될 텐데 CPI 전망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거죠. 헤드라인은 연간 기준으로 3.4%, 코어 CPI의 경우에는 3.6%가량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다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구산업 같은 국내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WTI 원유 선물 1%대 상승하면서 79.12달러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ARM,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2025년에 첫 자체 AI 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무려 7.7%나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텔은 개별 이슈입니다. 아일랜드의 칩 공장의 경우에 110억 달러 자금 유치에 성공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칩 공장 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2% 상승으로 간밤 마무리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밈 열풍의 재림. 3년 만에 로어링 키티 밈주식 열풍을 끌고 왔던 인물입니다. 게시글을 올리면서 밈주식들, 게임스탑이라던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시연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 밈 열풍이 불던 때와 비교했을 때 수급적인 면에서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다.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있고요. 변동성에 각별하게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그림자는 여전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경제 데이터를 바라볼 때 결국에는 이번 CPI와 PPI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이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냐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가 전망치의 경우에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0.4%, 0.3% 상승으로 전망이 나왔고요. 이전치가 0.4%, 코어 CPI의 경우에 0.4%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코어 CPI는 조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월가의 전망치입니다. 그렇다면 PPI는 어떨까요? PPI는 CPI에 보다 앞서서 선행하는 지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곤 하는데 헤드라인 PPI의 경우에는 월가 중간값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아들게 될 성적표는 어떨지 일단 내일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목요일 당잠사에서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IB에서 나온 코멘트도 함께 짚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준이 이미 추가 인상을 배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CPI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견뎌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고요. HSBC의 경우에는 CPI 공개 이후에 오히려 위험자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떤 랠리를 펼쳐주게 될지 CPI, PPI 발표 이후의 흐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의 빅 이벤트였습니다. 오픈 AI가 이번 주 또 물가 외에 AI 빅 이벤트라는 여러 가지 산적한 이벤트 중에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줬습니다. 우리가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AI 비서죠. 자비스의 모습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자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스가 정말 영화를 찍고 나와서 현실에 재림을 하게 되는 걸까요? GPT-4O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O는 옴니를 뜻하는데요. 모든 것을 뜻한다라는 말입니다. 오픈 AI의 플래그십 생성 AI 버전 챗 GPT-4O가 공개가 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 버전, 사용자 UI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음성 대화가 원활해졌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점도 특이사항입니다만 무엇보다 이미지, 음성, 비디오 기능이 모두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행 속도 면에서도 상당히 빨라졌고 응답 속도로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과 함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반응하는 속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시연하고 있는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챗 GPT-4O의 최대 강점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번에는 감성의 부분까지 구현을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크 첸의 경우에는 GPT-4O가 사용자 감성을 인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사례 첫 번째 보시죠. 내가 긴장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라고 GPT-4O에 물었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친구가 잠을 잘 못 잤는데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다양한 톤, 목소리를 구현을 해내면서 실제로 이 질문에 상응하는 감성적인 대답을 내놨다라는 점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가?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애플이 iOS 18 버전의 챗 GPT 사용 조건을 조율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 어제 당잠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애플이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큰 상승 1.76% 상승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iOS 18 버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챗 GPT-4O가 탑재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AI 폰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픈 AI 관련주들, 특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아이폰 관련주들, 국내 기업들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폭탄 그 이후에 간밤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샤오펑, 니오, 리오토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상승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는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그리고 종목들에 미치는 개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일,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중국산 제품 관세가 적절한 때 구체적인 내용 머지않아 발표가 될 것이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과연 중국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이냐 이 부분일 겁니다. 월터 블룸버그의 X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 구매 축소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더라도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에는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테크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되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휴장을 하루 앞두고 어떤 분위기가 시연이 될까요? 네, 쉬어가는 움직임 안에서 경계 심리가 어제처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지 오히려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조금은 담담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포인트들 하나둘씩 체크해보죠. 자, 먼저 어제 증시 마무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파란불로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약세로 마감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매크로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장중 내내 펼쳐졌고 다소 좀 지루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종목별로의 순환매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환율은 올랐고 외국인
SBI는 소폭이지만 이 사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쌍끌이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좋았던 섹터들 움직임을 보자면 전선주의 이 전력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하고 더불어서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죠. 간밤에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같이 보셔야겠고요. 대한전선, GNC 에너지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에서는 좀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었는데 새로운 종목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면서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BI 메탈이 상한가, 삼화전기, ESSD 관련한 종목들에도 관심이 커지면서 15%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밸류업 키워드는 계속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금융 CEO들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해외에서 IR을 펼친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해외 기관들 대상으로 한 IR에서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정부의 의지도 한 차례 더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게요. 그래서 금융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조선기자재도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해운과 조선의 이 순환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슈퍼사이클 기반으로 해서 신조선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전쟁, 그 반사수의 섹터로도 꼽히게 되면서 어제 기자재까지 이 확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다 같이 올라갔고 한화엔진도 5%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힌트들은 어디에 있을까? 어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몇몇 섹터들을 골라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밸류업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짚어드린 바 있었습니다. 밸류업에서의 순환매. 사실 어제 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영향력은 시세에서 보시다시피 미미했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릴 때 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우려감, 그 경계 심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같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답이 나온 거고요. 돌파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밸류업 수혜주 안에서도 3월 달에 그 밸류업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던 직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입니다. KB금융이 직고점 돌파로 50%의 급등을 연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46% 비슷한 YTD 수익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톤을 누가 가져갈까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에서는 모범생으로 꼽히죠. 아직 직고점을 종가상으로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4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컨콜에서의 내용도 지켜보셔야겠고요.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아직은 여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데 이유 있는 부진인지 아니면 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는 20%, 현대차 연간 올라오고 있고 지주사안에서의 성과는 실적 잘 나온 KCC, CJ, 두산이 이끌고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IR 뉴스도 있고요. 실적 발표 그리고 상속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나왔던 KB증권의 리포트. 밸류업 프로그램 2.0 라운드에서의 수혜주 찾기, 그 기회는 중소형주에 있을 거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1라운드가 1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랠리를 보여줬고 이때 고점이 많이 나왔죠. 이마트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먼저 움직이더니 결국 주도했던 건 금융, 자동차, 유틸리티, 지주사였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에서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자면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앞서 YTD 보시면서 어제 전일 직고점을 돌파한 금융, 지주사들이 대체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PBR 그리고 실적이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부진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이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라운드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정이 있죠. 5월 말에는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최종안이 나오고요. 7월에는 세법 개정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3분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수를 개발하면서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정은 계속해서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 찾기의 시장은 바빠질 거다. 기존 주도주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를 찾아보자. 라는 게 KB증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중소형주. 이렇게 종목들을 쭉 꼽아봤는데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ROE는 높고 PBR은 낮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데 현금이 두둑해서 여기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꼽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쪽
이게 가장 좋다. 클래시스, 휴젤. 그리고 재룡전기부터 하이로코리아는 최대 주주 지분율은 높기는 한데 주주 환원 의지가 강한 쪽. 이사회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겠고, 맨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조건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수혜주의 기대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중 갈등의 반사수혜는 계속됩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간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포함해 2차 전지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상승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우리 국내 안에서의 수혜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곧 발표할 거다. 현지 시간 14일자로 예고하고 있고요. 이 불붙는 관세 전쟁 안에서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한 10%가량 늘어날 거다라는 게 외신에서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느냐라는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세로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추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일부 반응이 났던 철강, 알루미늄주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였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25에서 100%로 관세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보다 4배나 높아진 이 관세 소식과 함께 어제 자동차가 움직였고요. 반면에 2차 전지 부품 쪽으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 부분 이어갈지 아니면 간밤에 테슬라의 강세에 또 부합하는 동조화하는 움직임이 나올지는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될 내용에는 리튬 배터리, 태양광, 철강, 알루미늄, 의약용품, 장비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담길 예정이고요. 조선과 관련된 내용도 일단은 지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담길지 여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현지 시간 15일 발표가 될 텐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 A, B, C 그룹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그룹의 우시바이오가 1월에 포함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CDMO 관련 기업인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이 그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아주 강력하진 않은데 잠시 후의 표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간밤의 내용, 이 말하는 비서 AI 이것이 가장 화두였습니다. 영화 허가 이제 현실화되는 움직임인데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이 미스터 마켓의 선택도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표는 투자뉴스 7에서 출처를 받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박민영 앵커가 한 손 한 손,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좀 작성한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밸류체인입니다. 꼼꼼히 보셔야겠고요. 이 안에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었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 더불어 AI 스토리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최근 괜찮은 이 실적 움직임의 주가에서 추가적인 플러스의 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습니다. 별표로 표시된 부분 안에서 언어 번역 AI, 음성인식 AI, 업무용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쪽에 표시가 좀 되어 있고 핵심 종목으로 잠시 후에 시장 선택 받을 종목에 대한 전략도 여쭤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더불어서 지금 AI 비서 관련주 찾기가 이제 앞으로 발빨라질 텐데 업데이트되는 증권가의 시각도 이 시간에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나온 인지소프트, 트루엔, 벨로크 아직은 실적과 관련된 가시화된 성과가 없어서 목표가는 없고요.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등락 힌트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글로벌 등락 안에서의 움직임, 구리 가격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 좋습니다. 이 내용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잠시 후에 주인공이 될 만한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 살펴드렸습니다.